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죠.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 드립니다. 요즘 세금 이야기 나오면 입에 거품을 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부 국회의원들이 전문적인 업무 능력을 필요로 하는 보좌진에 자신들의 자녀를 채용하거나 아니면 이름만 올려놓고 월급을 타가는 이른바 편법 채용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능력도 검증이 안 된 친인척 보좌관이나 유령 보좌관에게 다달이 입금이 되었다고 하니 이거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런데요, 친인척 보좌관 채용을 금지하는 법안은 2년 넘게 국회에 계속 계류 중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매일 청취자 여러분께 뉴스 생각하기 주제 한 가지씩을 드리고 있죠.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하는 국회의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는 이것입니다.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채용하는 국회의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월 27일 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선이 없어 청소가 행복한 LG 코드 제로 무선 청소기. 선이 없어 걸림 없죠. 코드 제로. 선이 없어 불편 없죠. 코드 제로. 자유롭게 청소해요. 행복하게 청소해요. 선이 없어 청소가 행복한 LG 코드 제로.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댓글을 살펴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서울경제신문의 고광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태환 선수가 무슨 일에 자꾸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근육 강화제 성분이 있는 금지 약물이죠. 테스토스테론이 포함된 주사를 맞았다 이겁니까? 그렇죠. 네. 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우리 네. 수영 역사에서 신화를 썼죠.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가 남성 호르몬 수치를 높여주는 금지 약물 주사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지검 형사 2부가 지난 23일 서울 중구의 T병원을 압수수색하고 25일에 박 선수를 소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박 선수가 지난해 7월 29일 이 세계 반 도핑 기구 등에서 금지 약물로 지정한 네비도라는 주사를 맞았다고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이 금지 약물이라는 것을 박 선수가 알고서 받았답니까? 모르고서 받았답니까? 현재로서는 검찰은 이 박 네. 선수가 모르고 이 주사제를 맞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경위를 좀 살펴보면요. 예. 그 지난해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아시안게임, 인천 아시안게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박 선수가 전지훈련을 호주로 떠났어요. 그래서 9월 초에 그 국제수영연맹의 도핑 테스트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 이게 전혀 예측 못하게도 지난해 10월 말에 양성 반응을 통보받은 겁니다. 네. 이 박태환 측 설명은요. 이 척추 교정 치료와 건강 관리를 받으면서 이 맞은 주사에 금지 약물 성분이 포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네. 당시에는 이것을 전혀 몰랐고 네. 그래서 해당 병원의 민영사상 책임을 지라고 요구를 했다. 그래서 이 민영사상 책임을 박태환 측에서 제기를 하면서 이 검찰에서 지금 조사가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박 선수 측은 그동안에 감기약도 안 먹을 정도로 도핑에 대비해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마늘 하늘의 날벼락 격이다 하면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전해졌는데요. 네. AFP 통신에 따르면 박 선수는 오는 2월 말에 국제 수영연맹의 반도핑위원회 청문회에 서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전례를 보면은
이 고의성이나 과실 여부를 떠나서 도핑 책임은 이 선수에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일정 기간 출장 정지 등 이런 제재 조치가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네. 알지도 모르고 받았다고 한다면 좀 억울한 면이 있겠네요. 네.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누리꾼들은요, 이 병원의 부주의와 실수 때문에 박 선수가 내년 8월 브라질의 이 리우 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마저 불투명하게 됐다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아하. 뭐 심지어 돌팔이 의사를 당장 구속시켜야 된다, 뭐 이런 예.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박 선수 측이 근육과 파워 증강을 위해서 투약을 묵인한 것 아니냐 이런 일종의 음모론도 내놓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로이터 통신이 박 선수의 깔끔한 이미지가 퇴색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번에 박 선수가 많은 상처를 입게 됐네요. 네. 자, 그리고 이 또 황당한 사건인데요. 프랑스에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청와대를 폭파시키겠다라고 협박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강모 씨. 네. 오늘 오후에 귀국을 해서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청와대와 또 뭐 박근혜 대통령 사저, 뭐 김기춘 비서장 사저를 뭐 각각 폭파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청와대 ARS에 남겼었거든요. 그랬다가 그게 바로 정의화 국회의장의 보좌관 아들인 것으로 어제 밝혀져서 파문이 일었었죠. 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부랴부랴 지난주 금요일에 사표를 내고 주말에 프랑스로 가서 아들을 데리고 오늘 귀국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경찰로 인계돼서 지금 이 강모 씨는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표를 냈으니까 이제 전 보좌관이죠. 예. 강 전 보좌관은 오늘 취재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네. 아들은 현지에서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노숙한 것 같다. 아하. 이렇게 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 정신과 병력이 있다고 그러던데.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되겠죠.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본의 사례처럼 요즘 갈수록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혼자만의 세계나 망상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이렇게 안타깝다는 반응이 많았고요. 예. 또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하니까 좀 네. 치료를 해줘야 된다 이런 주문도 있었습니다. 한 누리꾼은요 자신이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요. 예. 당직을 서다 보면 저런 전화가 걸려오곤 한다. 근데 이번에는 의장실의 보좌관 아들이라서 문제가 더 된 것 같다 이런 지적을 내놨습니다. 네. 여하튼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테러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런 협박 전화를 할 때는 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그런 각오를 해야 되겠죠. 네. 진상이 이제 밝혀져야 되겠네요. 네. 자, 오늘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네. 잘하라는 말을 자꾸 왜 한다. 이는 소합병적 사고다. 네.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네. 이게 이제 친박계 일부에 대해서 견적을 던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김 대표는 오늘 여의도 당사에 열린 한 포럼에서요. 민주정치는 소신껏 말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잘하라고 몇 마디 한 것을 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내려고 발언한다는 이런 소합병적 생각과 사고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뭐 대표적 비박계죠. 이재호 의원은 왕이 잘못하면 간신은 죽으나 사나 망극하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충신은 통촉하소서 아니되옵니다라고 말한다고 이렇게 거들었는데요. 네. 두 사람 모두 청와대에 대한 이게 좀 비판을 할 때마다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당내 친박계와 청와대를 우회적으로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는데요. 네. 김 대표 말을 하나만 더 소개를 하면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도 못하는 것이 무슨 민주정치냐. 그런 발언을 하는 분의 소신과 철학 등을 존중해줘야 된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 대표가 이제 민주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그러니까 말을 한다는 얘기인데. 네. 자, 거기에 대해서 친박 주류측 뭐라고 그랬습니까? 발끈했겠네요. 네, 그렇죠. 좀 불쾌한 속내는 좀 뚜렷했는데요. 예. 뭔가 좀 계파 갈등이 또다시 재점화되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네. 대부분 좀 언급을 피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요? 네. 최근에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좀 연일 하락하는 그런 또 상황이고요. 한 친박 중진은 이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누가 소화병이란 말이냐 이렇게 네. 반문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언급을 피했고요. 네. 다른 친박 재선 의원은 당 대표가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는 단초를 제공하는 이런 발언은 좀 삼가야 된다. 이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네.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최근에 연말 정산 파동을 계기로 이 당이 이 당정청 관계에서 뭔가 좀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 뭐 김 대표도 그동안에 이 로키 좀 낮은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이렇게 할 말은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반응이 나왔고요. 네. 특히 오늘 2월 2일 이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선거에서 이주영 의원, 유승민 의원 이 둘 중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당청 관계의 변화가 클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공천의 주도권을 쥔 이 김 대표 측에 다소 힘이 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친박, 비박 모두 이명박 정부에서 친이 친박으로 나뉘어 이 다투면서 국정이 표류했던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런 따끔한 질책도 있었습니다. 따끔한 질책도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고광분 기자였습니다. 우리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네, 뉴스 생각하기.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주제입니다.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채용하는 국회의원. 어떻게 할까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 남기셔도 되고요. 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친인척 채용하는 국회의원들 명단 싹 공개해서 국민들이 심판하게 해야 합니다. 8812번님 의견입니다. 7956번님께서는요. 정말로 함께 일을 한다면 모를까 국민들 피 같은 돈 편법적으로 받으려고 한 거라면 일벌 100개 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채용하는 국회의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뉴스 생각하기의 주제입니다.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에 푹 빠져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고재윤 선생님. 영어를 한 천문대를 찾았습니다. 계절이가 어떻게 생겼는데? 기프트카 덕분에 아이들과 부쩍 가까워졌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네, 지금 시각은 6시 31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죠. 김정윤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화요일 퇴근길 사고와 고장차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가는데 장수 부근 2차로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5km 구간 차량 밀리고 있고요. 그 전으로도 판교 부근 그리고 안양터널에서 수리터널까지 교통량이 많아서 밀립니다.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김포요금소 부근 그리고 계양에서 중동, 조남에서 수암터널까지도 모두 6km 구간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쪽으로 가는데 잠실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성수대교 목간 지점 하위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정체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영동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밀립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길 성산램프 목간 지점 2차로에서 조금 전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뒤쪽으로 홍제램프부터 시속 20km 미만 정체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새해 들어 담배세 인상에 이어서 연말정산 폭탄을 맞으면서 소비 심리까지도 바닥을 찍었다고 합니다. 서민들이 더욱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큰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른바 서민을 위한 3법, 3가지 법이란 말이죠. 3법 정책 토론회가 열려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정면 인터뷰, 이 토론회를 주최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싱크탱크죠. 민주정책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민병두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어제 이 정책 토론을 가지셨는데 예. 이 타이틀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 촉진 3법 정책 토론회 맞습니까? 네. 네, 뭐 3법이 뭡니까? 세 가지입니까? 자동차 관리법이란 게 있죠. 예. 하나는. 이거는 이제 자동차 부품 시장, 지금 거의 이제 독점적 공급인데, 네. 이걸 경쟁 체제로 전환시키는 법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아마 주세법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세법. 네. 맥주 시장이 좀, 오비하고 하이트 독점, 카스죠. 독점 시장인데, 이것을 중소 맥주, 하우스 맥주가 진출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하는 법이고요. 네. 또 하나는 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3사가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가격을 사실은 허가제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네. 이 허가제를 갖다가 폐지해서 자유 경쟁 체제로 바꿔갖고 소비자한테 보다 유리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자. 네. 그렇게 세 법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자가 더 좋아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예. 네. 구체적으로 좀 보죠. 이 방금 말씀하신 이동통신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맥주 이런 것은 주로 이제 대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이 독과점 체제를 깨겠다고 하는 이야기신데 맞죠? 그러니까 원래는 시장에서 예. 경쟁이 활발해져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경쟁법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하나. 네. 공정거래에 관한 법이죠. 예. 그래서 시장은 늘 경쟁하고 또 도태되고 또 새로운 또 강자가 부상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혁신도 있고 소비자한테 서비스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지 않고 몇 개가 독과점 하게 되면 가격을 담합하고 네. 그러다 보면 다른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없고 소비자한테는 불리해지는 것이죠. 예. 근데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늘 우리 새정치연합에서 이제 반독점, 담합 주장을 해왔고 거기에 관련된 법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예. 뭐 일감 몰아주기 금지랄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법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가령 납품 단가 후려치기 금지법이랄지 경제민주화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이죠. 네. 근데 이거는 되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법이었어요. 예. 반면에 보수 정당이나 정부는 사실은 이 독과점에 대해서 눈을 감아준 측면이 있죠. 미온적이었죠. 네. 근데 저희가 이 다른 게 뭐냐 하면 기존에는 반독점 반단합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실제로 시장이 경쟁할 수 있는 구조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과 법 이것을 정책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어제 이렇게 토론회가 주목받았던 것이죠. 네. 뭐 독과점을 금지하는 그 법안도 있고 예. 또 당연히 이제 금지를 해야죠. 예.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이동통신 자동차 수리비 그리고 이 맥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거요. 예. 이게 무슨 재주로 이거를 고치시려고 하십니까? 가령 이렇게 아니, 통신비만 보더라도 말이죠. 제가 만든 법이니까 예. 우선 그러면 자동차 수리비에 관련된 걸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BMW 혹은 포드 이 각 나라에서는 예. 이른바 OEM 주문자 생산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말이 잘못되었고 순정품이라고 하죠. 네. 순정품, 그 메이커에서 만든 제품 혹은 그 메이커를 달고 있는 부품들만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품질과 성능이 같다고 한다면 대체부품협회가 네. 그것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대체부품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시장에서의 어떤 유통을. 네. 그럼 두 가지, 세 가지가 경쟁을 하게 되면 가격의 인하 효과가 있겠죠. 네. 근데 우리는 그 벤츠나 포드가 우리나라에는 순정품만 수입을 해옵니다. 아하. 그러니까 가격의 독점 구조가 있죠. 예. 또 현대 기아차는 모비스를 통해서 공급되는 것만 인정을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도 그것만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체부품협회가 생겨서 대체부품을 인증하는 법은 통과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노력을 해갖고 예. 올해 1월 달에 통과가 됐죠. 예. 그래서 보험회사들도 이 대체부품을 써서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똑같이 그 보험을 갖다가 보험약관에 인정을 해준 것까지 발전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이 이제 법이 완성되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외장 있지 않습니까? 외장. 외장? 모양. 예.
모양을 말하자면 현대차에서 어떤 모양을 갖다 만들 거 아닙니까? 부품도 다 거기 사이즈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되게 외장이 따라가겠죠. 성능과 외장이. 예. 근데 외국은 이렇게 되면 그 외장 디자인권을 인정하게 되면 독점적인 부품 공급 구조가 깨질 수가 없다. 그래서 가령 3년이 지난다든지 4년이 지나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아하. 이런 조치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적재산권과 그 반독점이라고 하는 네. 이 두 가지의 가치를 갖다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 법의 2탄을 갖다가 제안을 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지금 맥주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두 개의 회사가 하나는 이제 100% 저 지분이 외국인이고요. 예. 하나는 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만 이 두 개 회사가 몇 가지 안 되는 맥주를 만드는 거죠. 네. 소비자의 입맛에 따라 다양한 맥주를 개발하고 내는 것이 아니라 왜 시장이 독점되어 있기 때문에 네. 외국처럼 수만 종의 맥주가 있는 것이 아니죠. 네. 근데 거기에는 주세랄지 이런 것들이 다 따라갑니다. 그들한테 유리한 주세가 있는 것이죠. 네. 주세가 하우스 맥주랄지 중소기업이 만드는 맥주는 주세가 더 비싸요. 네. 그러니까 독과점을 갖다 인정해주는 법적 구조가 있는 것이죠. 아하.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건 사회 정의도 안 맞잖아요. 네. 조세 형평성에도 안 맞잖아요. 예.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되게 몰랐어요. 눈 감고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것을 이제 주세법을 갖다가 개정을 해서 네. 뜯어 고치겠다는 것이죠. 아, 네. 마찬가지로 통신비 같은 경우도 우리는 이제 단말기랑 연동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단말기를 갖다 팔면서 뭐 어떤 서비스를 갖다가 이렇게 선택을 해갖고 예. 연동이 되어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단말기하고 통신은 별개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격 되죠. 제도가. 예, 예.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연동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네. 가격을 갖다 선명하게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가격을 가격을 정부에서 인가해 주는 나라도 거의 없습니다. 네. 다만 일본이 통신시장 초기에 예. 인가제를 실시한 적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도 앞으로는 인가제를 하게 되면 뭐냐면 그 가격에 가서 담합을 하는 겁니다. 예. 통신 3사의 가격 서비스 내용 그 구조를 보면 5% 이상 차이가 안 나요. 네, 네. 오히려 인가제라고 한 건 소비자한테 유리한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도입을 한 거지만 네. 거기에 착 달라붙어갖고 서로 담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통신사들이 정부에 일정한 압력을 넣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겁니다. 네. 다 알고 계시는군요. 이게 호갱이 나타나고 말이죠. 예. 도대체 통신비가 이렇게 비싼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통신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이거 좀 내려주십시오, 제발.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새정치연합에서 그동안 경제민주화 1 버전 1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일정한 성과를 거뒀습니다만 네. 아직도 경제민주화의 과정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네. 특히 소비자 혜택까지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경제민주화 그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희가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는 끝났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이 이슈가 상당히 멀어져가고 사회적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네.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서 네. 경제민주화를 살려내는 거죠. 경제민주화가 되면 소비자한테까지 이런 이득이 돌아가는구나. 경제민주화 일은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저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에 당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사 이익도 얻을만 한데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그러다가 최근에 조금 오른 것 같긴 하던데요. 그래서 어제 리얼미터 조사는 27% 정도 나오고 새누리당이 한 30% 중반대 나온 것 그런데 이제 같아요. 그 숫자를 말씀하시면요, 저희도 자세하게 또 이 표준 호책에다 말씀을 드려야 돼요. 네. 어쨌든 간에요. 그래서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책 행보를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인상을 주는데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2월 8일 새 지도부가 이제 출범하게 되면 네. 어떤 새로운 노선,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야겠죠. 예. 새로운 정치적 칼라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 연구원에서 그런 걸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라는 주제로 세 차례 토론을 했고요. 네. 올 초에 중산층을 살리기, 중산층을 키우기, 수권 정당이 되는 길 그런 보고서도 낸 바가 있습니다. 네. 네, 아마 지난주에 미국 대통령 오바마도 네. 연두교서에서 중산층 세우기, 중산층 키우기를 제1의 정책 목표로 제시했고, 예.
뭐 대부분의 그 국가들에서 지금 원체 양극화가 심화되니까 네. 중산층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인가 하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선도적인 연구를 하고 있고 네.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도 이렇게 하나씩 제시할 생각입니다. 부자 감세 얘기를 계속 주장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네, 예. 최근에 뭐 서민 증세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나빴고요. 집권층에 대해서 지지도에도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어떻게 그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뭐 보관이라기보다도요. 네. 사회적으로 여론을 갖다가 조성하고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 20몇 년 동안의 지표를 보면 네. 경제 성장이 됐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과실이 골고 돌아가야 되는데 네. 기업 부문은 경제 성장보다 더 많이 과실이 돌아가고 네. 노동 부문은 거의 과실이 돌아오지 않고 계속 차이가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네. 사회적으로 이 분배가 선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나쁜 구조로 지금 발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기업의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낙수 효과, 트리클 다운이라고 하는 대기업이 잘 돼야지만 골고루 온기가 퍼져서 모두 잘 산다 하는 거였는데 이것이 지난 20몇 년 동안의 어떤 실증적인 네. 경험을 보면 전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국민 전체한테 확산이 되면서 조세 형평, 조세 정의에 대한 네. 사람들의 요구, 분노가 조직화되면 결국 대기업과 정부도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앞에 여론조사 통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근거를 위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요새 아주 방송이 아주 정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것인데 예. 전화 면접과 자동 응답 방식으로 무선전화 50%, 유선전화 50% 병행 RDD 방식으로 조사가 된 것이고요. 응답률은 전화 면접 방식은 17.4%, 자동 응답 방식은 7.3%였다고 합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러는군요. 요즘 이거 다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민병두 의원이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연초부터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혹시나 설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이산가족 상봉이 시전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했었죠. 그런데 최근 점점 더 냉랭해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를 겨냥해서 단호한 징벌을 하겠다 이런 이제 운운하는 그런 발언을 북한 쪽에서 했죠. 지난해에는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우리 기업인을 억류할 수도 있다고 하는 시행세칙을 통보해 왔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박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북한이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는 개성공단 관련 시행세칙, 이거 내용이 뭡니까? 예,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정부에 의해서든 어떤 사유로든 개성공단 기업들이 책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네. 배상 능력이 없으면 재산을 몰수하는데 재산도 없다면 책임자는 억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중앙특구개발지도 총국이 임의로 자기네들이 이제 시행세칙을 만들었는데요. 네. 그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개성공단 지구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개성공단 이제 법이죠. 북한에. 그 법에 의하면 시행세칙은 남북이 협의에 정하도록 구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이걸 강요할 수 없는 건데 일단 북한은 이렇게 시행세칙 만들었다라고 우리한테 제시했고요. 우리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남북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특히 이제 그 이산가족 상봉의 전제 조건으로 오이사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내용이고 우리 쪽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종전에도 민주당 정부 때에도 이산가족 상봉할 때는 항상 공식 비공식적인 대가를 요구해 왔었는데요. 작년에는 아주 유달리 대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번에는 이제 또다시 사실상 대가를 이제 요구하는 형식인데요. 네. 대가가 이제 오이사 조치 해제라는 거죠. 그전에는 전단 살포하지 마라, 한미연합 훈련 하지 말라 그랬다가 종합적으로
오이사 조치 해제 이거를 이제 조건으로 들고 나왔는데요. 네. 종전에는 뭐 금강산 재개를 주장한 거에 비하면 오이사 조치 해제는 사실 더 어려운 조건을 지금 거는 건데요. 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오이사 조치로 인해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간 일체 교류나 무역이 이제 중단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협상이 나오기 전에 미리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협상에서는 더 큰 걸 얻자. 이런 뭐 협상 전술이라고 보여지는데 일종의 협상에 있어서의 벼랑 끝 전술로 보입니다. 네. 아니 뭐 그런 얘기를 하려면 만나서 얘기를 하든가 이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사전 조건으로 요구를 해봐야 남한 측에서 우리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장을 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북한이 뭐 지금 김정은의 입으로 정상회담까지 못할 이유 없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이 회담 안 해도 그만이다 이런 그 배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 경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뭐 우리 남한의 경제에 비하면 40분의 1 규모밖에 안 되지만 1% 미만의 성장은 그래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지금 북중 관계도 껄끄럽지만 북중 경제 관계는 그럭저럭 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렵진 않기 때문에 배짱을 부리는 게 아닌가. 또 오이사 조치로 인해서 남북 교육이 4년 동안 끊어졌는데도 자기네들 죽지 않았다. 따라서 뭐 남한하고 교류 협력 없어도 우리가 뭐 버티지 못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배짱을 가지고 남북 간의 그 관계가 안 되면 남한이 더 손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네. 속으로는 이제 핵실험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핵을 우리가 완전 그 소형화까지 가능해서 실전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그때는 핵을 가지고 더 협박을 하리라. 뭐 이런 아주 그 위협을 깔고 있는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정상회담 얘기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 북한 쪽에서는 뭐 정상회담을 해야 할 필요성이라고 할까? 네. 의욕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있을까요?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북한이 얻는 건 결국 남한한테는 경제적인 이득을 네. 얻는 거죠. 아니면 뭐 군사안보적으로는 한미연합훈련이라도 중단시키면은 큰 이득이겠지만 네. 그거는 얻기 어렵다는 걸 대체로 알고 있을 것이고요. 예. 경제협력 부분에서 좀 그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13 합의했던 거 네. 이거 좀 이행해라. 네. 이를테면 철도도 깔아주고 뭐 여러 가지 그 경협 사업 같은 걸 좀 해라.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는 쉽지 않으니까요. 네.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뭐 남북회담 해봐야 남한 정부가 굉장히 원칙에 입각해서 단호하니까 네. 얻을 게 뭐 회담해봐야 얻을 게 없다. 그렇다면은 차라리 미국과 한국을 겨냥해서 한미연합훈련 하지 말자 이렇게 제안함으로써 중국의 호감을 사가지고요. 네. 북중 교육을 다시 부활시키자. 더 활기차게 하자. 그래서 시진핑한테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 보입니다. 네. 시진핑도 한미연합훈련은 안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만 중단하면 핵실험도 안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진핑한테는 두 가지 다 좋은 조건을 걸면서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고 실제로는 시진핑한테 날 좀 한 3, 4월에 초대해달라. 네. 그러면 북중 관계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이런 계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된 이제 목적이 중국 쪽에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데 그 북미 관계에 관해서는 보면 말이죠. 오바마 대통령이 실언이라고, 의도된 말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도 있던데. 네. 북한 붕괴,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 네.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 국내 정치상으로요. 중간선거에서 패배해가지고 레임덕 현상에 들어가 있는데 네. 쿠바하고 관계를 정상화해서 이걸 이제 반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보니까 당신은 불량 국가들하고 아무 대가 없이 계속 그 관계를 개선하는데 이게 너무 물 정권 아니냐 이런 비판을 이제 보수 진영에서 들으니까요. 네. 소니 해킹 사태 같은 게 있는 거를 이제 근거를 가지고 북한한테 제재를 네. 하고 강하게 밀어붙임으로써 국내 정치에서 보수 진영에 밀리지 않는 모습을 갖추고요. 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미국도 사정이 넉넉치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동원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대북 강경책을 쓰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박사였습니다.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차오가 같네 차오가 같아 2588 대리운전 2588 좋아요. 대리운전입니다. 역삼동에서 일산이요. 2명 필요하시다고요? 일용이와 홍제동 김수미 보내라고요? 네, 차오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차오르 정렬 2588 네, 잠시 후 뵙겠습니다.